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진행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 중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번 주에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금 4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성남 FC와 관련된 한 건,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 알았다, 이 부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또 검사 사칭과 관련된 유증교사, 그리고 대북송금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이렇게 재판을 4개나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럴 경우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재판을 이렇게 많이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 된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이 되느냐, 이게 좀 약간 지금 논쟁거리입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생각을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서 재판이 진행돼서 재판이 또 확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이제 논란을 불을 지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제84조인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이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형사소추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런데 형사소추는 당연히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아주 압도적이고요. 그렇지 않고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리적 그런 해석, 또 어떤 법률의 상식, 또 법전에서 자질,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판의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걸 의미하지 않거든요. 아마 로스쿨이랄지 아니면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헌법책 중에서 최고로 꼽는 것이 이제 허영, 경희대 교수, 석자 교수인데, 이제 허영 교수 헌법책이거든요. 근데 허영 교수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책에도 그렇고 수사부터 기소 전까지의 단계를 이제 소추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진행되는 재판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까지 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소추가 재판의 중단까지 포함된다,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법조인을 하나도 안 만났거든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기소만 못하는 것이지 재판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 맞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그 재판을 진행이 되는데 재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박탈되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집행유예 형을 받게 되면 그 직위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박탈되는 건 맞다,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 그러면 법원에서 제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물리력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언정 법원이 거대한 권력인 대통령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좀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판은 재판이죠. 재판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부랄지 입법부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원래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